경야는 총비서 동지를 명예 총장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를 안고 주체 건축 발전이 이바지하는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분발에 나서고 있는 평양 건축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나라의 건축인재 양성을 위해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혁명사적 교양실에 들리시오 전시된 자료들과 전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나라에 이르는 것마다 일뜻은 건축물들에는 우리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그 애국심과 창조적 재능이 깃들어 있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은 주체적 건축인재 양성의 거점이며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전초기지라는 대학의 사명과 임무도 밝혀주시고 몸소 우리 대학이 명예총장이 되어주시겠다는 최상 최대의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창작한 건축 형성 설계들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분이 넘치는 평가도 해주시면서 모든 건축 설계를 자기 지방,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주체적 건축 발전과 건축 인재 양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뜻깊은 그날의 학생으로부터 연구사로 성장한 김금석 동무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 미숙한 그림 솜씨를 보여드리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 안던 영광에 대해서 격정 속에 전했습니다. 그날 이 방에 들어서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문득 인물 석사를 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리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학급의 한 동무가 5분 정도면 된다고 말씀드리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기다리겠으니 한번 구려보라고 하시면서 몸소 시행한 일꾼을 석사 대상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한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건축가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공간 표상 능력과 함께 형태, 비례, 색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우리들을 한참 돌아보시다가 인물 석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대상의 특징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들이 그린 그림을 한 장 한 장 보아주시다가 제가 그림을 보시고서는 특징을 아주 잘 뽑아냈다고 동무가 제일 잘 그렸다고 과분한 치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귀중한 시간을 바치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던 그날의 영광을 언제나 새겨 안고 우리들은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당의 용도 밑에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훌륭히 일도선 대상들을 이 대학 학생들에게 보여주어 그 건축물들에서 잘된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운동 깊은 조치도 취해 주셨습니다. 나라의 건축인재 육성을 위한 정연한 교육 체계를 세워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달같은 사랑과 믿음은 평양건축대학이 주체적 건축인재 양성의 거점,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전초기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기 우리 대학에서 작성한 건축설계 형성안들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대학에서는 무려 수천여 건에 달하는 건축설계 형성안을 작성해서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만도 수백여 건에 달하는 건축설계 형성안을 작성했고 또 올해 들어서만도 하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설계 형성안을 비롯해서 무려 100수십여 건에 달하는 건축설계 형성안을 작성해서 당에 기품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수십여 건은 우리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경야는 아버지 형수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전도가 달렸고 또 우리들의 선회에 사회주의 문명국의 설계도가 그려지게 된다는 정말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항상 새겨갖고 우리는 지금 누구나 대학 기간에 한 가지라도 설계의 점 하나, 손 하나에도 애국의 마음이 깃든다는 것을 간직하고 자국의 그 희한한 설계도를 그려가는
지금 평양 건축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절에 처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에 제시된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건축 설계 수준을 세계적인 높이로 끌어올려 우리 당의 웅대한 대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진군에서 기수 돌격대가 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84호 주체 113 2024년 9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주체 113 2024년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주체 113 2024년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 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 집행검열 감독정령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 대의원 등록은 주체 113 2024년 10월 6일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 113 2024년 9월 15일 평양.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공격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자.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 관철로 들끓고 있는 각지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데 맞게 원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시군에서는 원료기지들에서 온 한해 품들인 농사결석을 잘하도록 하는 한편 산열매 나무림들의 상태를 현지에서 료해하고 노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해서 잘 익은 산열매들을 집중적으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수백 정도나 되는 원료기지 밭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원료면 우리 식료공장이나 일림공장을 비롯해서 지방공업공장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로나 잣, 달의 덜패를 비롯한 이거 산림을 적게 거둬들여서 우리 군에서는 기관 기업소들의 산열매 채취 과제를 정확해주고 모루와 달의 덜배와 잣을 비롯한 산열매들을 적게 따들여서 지방공업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천군에서는 산림 면적이 적은 군의 실정에 맞게 비경지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기름 원료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토지가 기본 면적을 이루고 산림 면적은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온 군이 떨쳐나서 족지를 찾고 빈 땅을 찾아내서 기름나무와 피마주를 최대한 심었습니다. 피마주가 아무 땅에 심어도 잘 자라고 열매가 많이 달리고 그다음에 해바라기나 육삼에 비해서 기름 쓸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지구에만 심은 게 150 정도 심었습니다. 앞으로 300 정도 이상으로 더 누리려고 합니다. 운산군에서도 강하천들을 정리해서 찾은 새 땅들의 참대 보두나무와 피마주, 욕삼을 대대적으로 심고 재배하는 것과 함께 지난 기간 군안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드는 과정에 조성한 경제림들에서 잣과 모루, 다래를 비롯한 산열매들을 많이 채취해서 지방공업 공장에 많은 원료를 포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단위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최신관리국에서는 최신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고 있습니다. 더 최신관리국에서는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조들의 연구 조건을 잘 보장해주는 것과 함께 일꾼들과 정호본들을 분회전, 실력조리로 불러일으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분위기를 거저시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착상 발표를 조직해서 여기에서 이제 현실 가능하고 좋은 착상들을 주제안으로 선정하고 방향을 주고 또 올해 1차씩 이 사업들을 총아지으면서 개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도과학기술 발표를 조직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정보통신국 현대화실 박준혁 동무가 현실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태양전지 조종기와 풍력발전 조종기를 비롯하여 수십 건의 가치 있는 기술혁신 제안들을 현실에 더해가요. 최신의 현대화 더 최신관리국의 일꾼들과 정보본들은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 합리화안, 개조안들을 실천에 적극 개발 도입해서 최신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함으로써 통신의 정상 가동, 신속 정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현대화와 운영 정상화를 우리식으로 실현하는 것을 기술 개발의 중심으로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이 사업을 전망성 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더 최신관리국의 일꾼들과 정호본들의 진취적인 안목과 혁신적인 사업 기풍, 완강한 실천력은 오늘 이곳 단위에 있어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리원 기초식품공장에서 새 제품 개발 사업을 적극 내밀어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기초식품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새 제품 개발과 질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목표를 높이 세운 공장에서는 품종 확대에 힘을 놓으면서 새 제품들에 대한 질 평가를 군중 심사의 방법으로 실속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적인 실례로 밀된장을 하나만 놓고 봐도 우선 밀에 대한 특성, 이걸 생산자들 모두가 정확히 다 알고 생산에 임하도록 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총발동해서 올해 밀된장 생산에서 기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공장에서는 생산자 대중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고 원료 배합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산 공정들에서 기술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제품의 고유한 맛과 향기, 영양 가치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선호하고 반기는 질 좋고 맛 좋은 수십 가지의 기능성 식품들을 새로 개발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는 이곳 기초식품 공장은 얼마 전에 이중 모범기술 혁신단위의 용해를 지녔습니다. 3대 혁명을 동력으로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에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동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분발에 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 속에 3중 3대 혁명 붉은기, 2중 3대 혁명 붉은기,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비한 수도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평양건설위원회 정호금속제품 가공공장의 2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2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으며 모범적인 일꾼들과 정호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수요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더 활기차게 벌려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당의 지방발전 정책 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할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당의 농업혁명 방침 관철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리원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에도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수요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기술혁명의 담당자, 지식형의 근로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현혹 높은 유기질 복합비료를 더 많이 생산해서 농업 생산의 획기적 장성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초년두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돼서 인명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일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가 전한 데 의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대륙적으로 3,160여 명의 의진자와 107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보고된 의진자 수는 26,543명, 사망자 수는 724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륙의 15개 나라에서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 감염자들이 확인됐으며 감염자들 중 41%가 15살 미만이라고 합니다. 센터는 지난 5월부터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비루스 검사와 감시를 강화할 것을 대륙 나라들에 호소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댕구열이 전파되어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0일 534명의 댕구열 환자와 5명의 사망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도합 16,819명의 댕구열 환자와 102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도 댕구열 전파로 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일 이 나라 보건성이 밝힌 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9월 6일까지 전국적으로 20만 8,965명의 댕구열 환자가 등록됐으며 그중 54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등록된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타이의 북부 지역에서 14일 무더기비가 내려 큰 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물로 10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당했으며 7만 4천여 세대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기상기관은 이번에 발생한 큰 물이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한 주일간 무더기비가 계속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들이 경고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최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이상규 현상의 후가로 극심한 가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30도씨 이상의 고온이 석 달 동안 지속되면서 130여 년 내 최악의 가물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강과 호수들이 말라버렸으며 저수지들의 수위가 위험 개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력 수요의 40%를 수력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극심한 가물로 인해 전력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됐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음료수 공급과 오후 활동에서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작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의 일기온차를 보면은 10일까지는 일기온차가 10도 이상인 것으로 해서 유무는 단계에 있는 농작물의 생육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11일부터는 일기온차가 10도 아래로 내려갔는데 특히 14일에는 일기온차가 5도도 안 되게 매우 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일기온차가 작아지면은 농작물의 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앞으로 20일까지도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일기온차가 작고 반대로 습도는 높을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선 벼를 비롯한 농작물의 유물기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황해남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9월 17일 음력으로 8월 보름 추석입니다.
이 추석은 가을 저녁이라는 뜻으로서 어곡이 무르익는 풍년 가을철의 달밝은 보름날을 명절로 즐기는 데서부터 유래된 풍속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들은 추석을 큰 민속 명절로 세워왔는데 이날에 햇곡식으로 만든 갖가지 음식을 가지고 조상들을 찾아보는 것을 응당한 도리로 전통적인 풍습으로 여기었으며 저녁에는 밝은 보름달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한때 2 내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의 일부 지역에선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2 내지 20mm의 비가 내린 후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아서 대개가 뿌옇게 보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2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리움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선 남동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선 북동풍이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8일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9일과 20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5 내지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